환영합니다. 열심히 한다. 오히려 그 경쟁력은 타 도시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특수영상 클러스터는 공간 플러스 기술이 같이 융합되는 그런 사업인 거거든요. 그만큼 더 향후에 운영했을 때 많은 노력이 영화 서울의 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전 세계를 휩쓴 OTT 시리즈 오징어 게임까지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전에서 촬영한 작품들입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줄다리기, 달고나 만들기, 구슬치기 등 화제의 장면은 모두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스튜디오 큐브에서 촬영했는데요. 대전이 촬영 장소로 각광받게 된 건 도룡동 일대에 있는 특수 촬영 인프라 덕분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최근 대전시가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대전시는 지난해 10월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를 본격화해 특수영상 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 사업은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7년까지 약 1,500억 원을 들여 유성구 도룡동에 특수영상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특수영상 콘텐츠를 대전의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시키려고 하는데요. 기업 입주 공간 80개실과 그다음에 전용 스튜디오 또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저희가 마련할 예정이고요. 또한 그 컴퓨터 그래픽 등 사후 편집 작업이 가능한 공간도 마련해서 정말 특수 영상을 한 번에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 저희가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 번에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시는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걸까? 제작사라든가 특수 분장, 특수 촬영에 관련된 그런 선도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고요. 그런 선도 기업들이 유치돼서 매출액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 지역 내 영화나 드라마 제작들이 좀 확대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영상 벤처기업 약 500여 곳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 조성 소식에 지역의 영상업계도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다양한 특수영상을 제작해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 실감 미디어를 제작하고 있는 김기태 씨를 만났습니다. 대전에 많이 와서 촬영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대전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제공되어 있고 그런 어떤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다라면 충분히 그 기대감도 크고요. 최첨단 기술들을 먼저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간들, 그다음에 그런 재원들, 그다음에 그런 장비들이 구성이 된다면 오히려 그 경쟁력은 타 도시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을 접목한 특수영상 기술을 연구 개발해 왔습니다. 좌측은 실사 영상이고 우측은 애니메이션 풍으로 만화풍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풍은 미리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대비 만화풍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세트로 이렇게 학습을 시켜두게 되면은 이제 이런 장면이 왔을 때 이렇게 이제 그 반응할 거라는 거 AI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두게 되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영상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술과 산업, 인재가 모이는 특수영상 클러스터는 연구자들에게도 또 다른 기회입니다. 공간이 주어지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펀딩을 받고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업도 모이고 서울에 있는 기업분이 되겠죠. 영상 제작분들 거고 저희들도 전문 인력이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러면 같이 모여서 그 프로젝트를 갖다가 대전 융합 클러스터에서 진행하게 되면은 공간적인 그 집약체가 이제 기술과 그 다음에 사람까지 와서 집약체로 같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되게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같은 프로젝트를 한 주제를 갖고 3, 4년 이상 하게 되면 이게 놀라운 발전 속도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기폭제가 되는 게 저는 융합 대전 그 특수 그 영상 융합 클러스터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조성될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곳엔 2개의 영화 촬영 스튜디오가 조성돼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 공간에 특수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같이 접목되는 거죠. 그게 아마 이 스튜디오의 차이일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공간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 기술을 통해서 이게 어떤 결과물까지 만드는 또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스튜디오와 차이인 거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대전의 차별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 성공을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기존의 인프라들은 아마 공간을 이렇게 빌려주면서 영상 산업을 키워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이 특수영상 클러스터는 공간 플러스 기술이 같이 융합되는 그런 사업인 거거든요. 그만큼 더 향후에 운영하실 때 많은 노력이 사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관 혼자 두드러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어떤 기술력을 가진 그런 민간 사업자와 그다음에 기관이 어떤 협력체 형태로서 운영함으로써 제작자한테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해 줬을 때 이 특수영상 클러스터를 사용을 하지 이제 단순하게 공간만 빌려주는 그런 서비스로 간다면은 어려울 거거든요. 대전으로 오게 만들려면은 어떤 대전에 차별화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거든요.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는 올해 설계를 끝내고 내년에 착공해 2027년 문을 여는데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3년. 성공적인 사업 조성을 위한 전략이 중요한 때입니다. 대전시의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특수영상 콘텐츠 산업을 통한 경제 창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또 대전시가 특수영상 도시로서의 브랜드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있고 해법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서우 기자 나오셨고요. 이종탁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정광진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세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장면들을 영상으로 재현하는 기술을 특수영상, 특수효과 또는 CG 정도로 뭉뚱그려서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알고 있는데요. 이종탁 교수님, 특수영상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특수영상은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영상 제작 기법인데요. 특수효과와 또 시각효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수효과는 촬영장에서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기법이고요. 또 시각효과는 촬영된 소스를 나중에 후반 편집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특수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난해 개봉한 노량 두공의 바다 편에서 100분가량의 해상 전투 장면을 이러한 특수효과와 시각효과를 통해서 구현을 해서 제작비의 절감과 촬영 기간의 단축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촬영 단계에서의 특수 효과와 편집 단계에서의 시각 효과를 아울러서 특수 영상이라 할 수 있는 건데요. 최근 OTT며 유튜브까지 영상 산업의 전성기입니다. 정광진 박사께서는 이 특수 영상 산업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특수영상 분야는 산업 분야가 확장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전통의 미디어, 영상 산업에 더해서 SFX, VFX 같은 기술 개발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카메라, 렌즈뿐만이 아니라 이를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처리 장치라든지 데이터 플랫폼까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지원, 그리고 각종 기술 개발을 위한 R&D의 필요성까지 지금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지역의 인구는 계속 유출되고 있고 지역 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지역은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인데요. 대전은 이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를 미래 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것 같은데, 자, 신서우 기자. 자, 그런데 대전에서 영상 산업이라
뭐 여전히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예, 영화하면 충무로나 영화제가 열리는 전주 그리고 부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파주나 남양주 등에는 이제 경기도권에는 그 영화 촬영소도 있고요. 그래서 특수영상 클러스터를 대전에 조성한다 이렇게 했을 때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하지만 대전은 특수영상 기술 구현에 필요한 최첨단 R&D 기지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덕특구의 국책 연구기관들이 대표적이죠. 또 대전은 수도권과 가깝다는 그런 이점도 있고요. 특히 도룡동 일대의 액션 스튜디오 그리고 아쿠아 스튜디오, 그 대전 정보문화진흥원의 영화 촬영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전 드라마 큐브는 전국에서 파주 스튜디오와 함께 그 대작을 촬영할 수 있는 유일한 스튜디오입니다. 그야말로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인프라가 집약적으로 구축된 곳이 대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콘텐츠에 접목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정광지 박사께서 이 대전시의 특수영상 콘텐츠 분야 성과를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대전은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과학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출연연과 우수 대학교들이 모여 있는데요. 먼저 이제 특허 분야를 살펴보시면 지난 10년간을 저희가 통계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특수영상 관련된 특허가 가장 대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 경기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천 핵심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애들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리고 키스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그리고 카이스트 등 우수한 이제 대학교와 연구기관들이 가상현실이라든지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모션 최적화 등의 이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도시는 대전이 유일하기 때문에 예.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신서우 기자,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알 법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사용이 됐겠죠? 네,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그 색 보정 기술은 영화 괴물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 등에서 사용이 됐고요. 그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에서 그 폭우에 잠긴 반지하집 그 장면 기억하시죠? 예. 이 장면 촬영도 대전시 지원 사업으로 그 우리 지역 기업이 개발한 리모트 컨트롤 수중 하우징 기술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예. 확실히 요즘엔 K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디지털 콘텐츠 산업만 해도 경제 유발 효과가 상당한데, 자, 이종탁 교수께서는 특수영상 분야가 지역의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영상 콘텐츠 산업은 인력 집중적인 산업입니다. 하나의 완성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문 인력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성공한 영상 콘텐츠는 여타 산업에 비해서도 그 부가가치를 상당히 창출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클러스터 유치가 그 확정됐을 당시 기업 80곳, 그다음에 4천여 명의 일자리, 49억 원인 지역 산업 매출을 3천억 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예. 만약 이런 특수 영상이 성공적으로 조성이 된다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젊은이들의 그런 이탈을 좀 막을 수 있고요. 또 전문 특수영상 기업들을 대전에 유치하면서 양질의 그러한 일자리를 지역에 창출할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대전시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이종탁 교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먼저 한번 선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7년도에 스튜디오 큐브가 개관하고 나서 많은 대작들과 성공한 영화들이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도 스튜디오 큐브에 제작이 되었고요. 스튜디오 큐브는 대전에서 어떻게 보면 외딴 섬처럼 지금 운영 관리되고 있는데요. 예. 현재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이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적기 때문에 지역 사회나 지역 산업에 조금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 조성에 앞서서 스튜디오 큐브를 선례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교수님은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다행인 것은 이 그 특수영상 클러스터는 대전이 직접 운영하게 될 텐데요. 성공 요건은 수도권에 위치한 그러한 특수영상 전문 기업들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은 특수영상 클러스터가 스튜디오 큐브 인근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지리적인 장점도 있고요.
또 앞서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연연이 또 대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영상 관련 기술들을 연구한 결과물들을 상용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광진 박사께서 보시기에는 대전이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메카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 콘텐츠 산업에 전주기 지원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제작을 할 때는 기획, 촬영, 제작, 홍보의 단계로 보통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한 가지 분야만 지원해서는 사실은 메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 위주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지원을 해서 이 지역 전체를 특수영상의 도시로 만들어야 지역의 파급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단위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대전 서구 유성구에서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특화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특수영상 산학연 연계 지원, 특수영상 인프라 구축, 특수영상 자족성 확보, 특수영상 도시 브랜드 강화 등의 이제 여러 가지 특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부터 이제 홍보까지 그리고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이 지역에 오면 대전에 오면 여러 가지 특수영상들 관련된 콘텐츠들을 다 만들 수 있다라는 인식이 박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전시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신서우 기자, 앞으로 대전시 역할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예, 앞서 두 분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전시가 좀 꼼꼼하고 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좀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은 2022년에 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당시 요구된 보완 사항을 보면 그 입주기업 유치 등을 포함한 그 임대 및 대관 활성화 방안 그리고 그 운영 수지 분석 그 수익 분배 그리고 적자 보전 한도 설정 그리고 운영 기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라 이런 방안들이 좀 담겨 있었거든요.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조성하는 만큼 대전시가 제대로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좀 안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대전시가 특수영상 산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이종탁 교수님.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할 인프라들이 과연 최대치의 활용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느냐에 대한 성찰이 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지역의 독립영화인, 지역의 문화예술인 또는 지역 특수영상 업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여러 가지 지원 노력들이 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정광진 박사께서도 전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입니다. 사실은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인프라를 잘 갖춰서 특수영상 도시의 메카가 된다면 이 청년들이 대전을 떠나지 않고 지역 내에서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지역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의 저희 특수영상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저희가 또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특수영상 도시 대전이 되기 위한 과제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K 콘텐츠 시장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발전, 대중의 관심, 그리고 우리의 영상과학기술 발전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대전시 또한 50년이 넘은 대덕특구, 훌륭한 특수영상 벤처기업과 인재가 있고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도 큰데요. 이번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계기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도시 브랜드로 성장해 K 콘텐츠의 더 큰 도약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인 대선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천수만, 시베리아와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철새 도래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축 전염병의 영향으로 자연에서 먹이를 찾기 힘들어진 데다 환경 오염까지 이어지며 철새들의 먹이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15년째 철새들에게 먹이를 나누고 있는 김신환 수의사를 현지인에서 만나봤습니다. 자연이 죽으면 결국은 인간도 죽는 거예요. 동물이 살 수 있는 세상은 인간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같이 공존, 공생을 해야만이 이 지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제가 이 먹이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동물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김신환입니다. 원장님. 예, 어서 오세요. 예. 주사약 먹이는 거. 먹이는 거. 그 2개만 줘요? 송아지 그건 어린 거만 주는 거요. 예, 어린 그거 빠져요. 그거. 품에다 넣을 수 있시오. 비닐을 주어. 여기. 단골집이에요, 단골집. 단골병원. 영양제 별거 다 있어요. 88년도에 고향인 서산으로 왔습니다. 그때 이제는 그 총 맞은 새나 아니면 농약 먹은 새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그 새에 관심을 가졌고, 농약 중독 치료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날개가 부러지면 날개 절단술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관심을 가졌고요. (200마리) 왔시 200마리. 사모님이 기도해 줘서 그래. 고맙습니다. 새끼 나야지. 또 있어. 고맙습니다. 매장 하나 또 있어. 예, 이런 거 나 진짜 좋아하는. 간은 최고인데 나한테. 독수리 주려고 못 먹네. 그 정육점에서 살코기를 해서 이제 발라내는 거.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 지방이라든지 뭐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기증을 받아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셔서 그 덕분에 서산에 온 독수리들이 그러니까 굶어서 구조되는 경우가 이제 올해는 없었어요. (11시에) 나오니까 11시에면 얘네들이 이제 와요. 시간을 아는구나. 진짜 그래요. 더 낮게 나네요. 얘네들은 다른 걸 잡아먹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을 먹는 시체 청소부예요. 그러니까 생전 얘네들은 뭘 잡을 줄을 몰라. 병아리 사체나 닭 사체나 돼지 색체나 이런 송아지 사체를 먹고 살았는데, 아프리카 열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가운데로만 주세요. 인자는 밥상에서 비켜줘야 하늘에 뜬 독수리들이 여기로 와요. 처음 야생 황새와 우리나라에서 방생한 새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첫 번째 번식을 한 거예요. 자랑을 한다 그러면 저 둥지를 제가 만들어서 줬습니다. 나중에 여쭤봐. 같이 잡아 너도 들어요. 뭐 나왔어? 이게 황새 밥이야. 알았어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오라. 오라 있어요. 저기 보여요? 흙두름이 저기 저 뚜구에 있잖아. 저기 새까맣게. 그 뚜구에 새까만 게 흙두름이에요.
일단은 야생동물이랑 이렇게 가까이 그리고 야생동물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많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제 먹이 주기가 아니라 나눔이라고 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빼앗은 먹이를 다시 돌려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 옮겨주는 거. 후원금은 누가 얼마? 그날 모니터링에서 흑두리 마리수는 몇 마리? 흑두루미 모니터링은 월별로 이렇게 해서 과연 언제 흑두루미가 오고 매수가 오고 그게 언제까지 돼서 피크가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알아야 내가 이제 먹이 나누기를 어떻게 할 건지, 먹이를 언제 얼마나 줘야 될지, 미리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좀 그런 것 때문에 모니터링이 꼭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 서산은 여기 천혜의 천수만과 가로리만이 있거든요. 서산시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를 갖고 나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아마 서산도 자연의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간만큼 지구를 괴롭히는 것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인간이 지구를 망치면 결국은 소멸되는 건 누구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작진이 만난 수의사 김신환 씨는 동물이 살 수 없는 세상은 인간도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기에 자연과 공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자연 상태로는 살아갈 수 없는 천연기념물 철새들.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김신환 수의사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시 겨울이 돌아오면 철새들이 우리 지역 천수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사인 대서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